자, 수열입니다. 수열 파트 단원 개관 같은 것도 해야죠. 이 수학 1의 마지막 중단원인 수열이라는 파트는 뭐냐면 수의 나열이란 뜻이에요. 이게 수열이에요. 수를 나열했다. 콤마로 나열했다. 근데 뭐 어쩌자고 이 단원 파트 이름이 뭐냐? 예, 추론입니다. 다들 들어봤겠지만 뭔가 추측하는 거죠. 예, 예상하는 거예요. 17번째 항은 얼마일까? 23개의 항을 더하면 얼마일까? 뭐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가서 닿지 못할 어떤 항이나 그것의 합이나 아니면 그 항들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게 그냥 수의 나열이면 쭉 나열해서 뭐 23번째 항이 얼마야? 그럼 23번째 항까지 나열을 하면 되죠, 그냥. 예.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 정답이 이제 추론 파트라 그랬으니까 추론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 거야? 예, 규칙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규칙을 통해서. 그래서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 파트를 수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해왔어요. 수도 없이 너희들 엄마 아빠한테 용돈 올려달라고 얘기할 때도 항상 이런 식의 비례성을 얘기하면서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얼마였는데 중학교 때 얼마로 올랐으면 고등학교 때 이거는 줘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수열이라고. 규칙을 가진 수의 나열. 그럴 때만 똑똑해져요. 그러면은 그 규칙 그걸 알아내는 단어일 텐데 규칙이 몇 가지나 있느냐. 예상컨대 수열의 규칙이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가지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없겠지. 상상하여 만들어내는 대로 다 규칙인데. 예? 그러니까 수천조 가지겠죠. 그럼 그거 다 배울까요? 언제까지? 예. 그게 아니고 분명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수의 규칙들을 보려고 하는 단원이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을 내가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게 낫지 않겠냐. 에? 몇만 종, 몇십만 종 되는 수열의 규칙을 하나하나 익히는 것보다 걔네들의 성질들을 파악한 다음 그래서 일반항은 얼마겠네 라고 내가 그걸 조각해서 깨볼 수 있는 도구를 갖추는 게 낫지 않겠냐 라는 거죠. 그 규칙에 그러니까 엄마와 아빠에 해당하는 애, 규칙의 시조에 해당하는 애가 바로 등차와 등비다 요 얘기예요. 그래서 1단원이 등차, 2단원이 등비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3단원은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망가진 건데 단원이 최종 목적지는 여러 가지 수열로 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러 가지 수열이 교과과정 간소화로 확 찌그러들어 버렸어요. 계차 수열 안 배워. 몇 급수 안 배워. 부분수 찌끔 나왔어. 일부밖에 안 배워. 군수열도 어마어마한 규칙이 있는데 군수열도 야 한두 개로 줄여.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수열 파트가 단원명 자체가 소멸할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는 거대했던 단원을 다루기 위한 준비의 과정으로 시그마라는 기호를 새로 익혔다고요. 시그마. 합이란 뜻이에요. 시그마라는 기호를 익히고 일종의 연산 기호죠. 연산 기호니까 연산 들어가면 또 골치 아파지는 거지. 왜냐? 연습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유리식, 무리식 계산할 때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서 얘를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 성숙이 왜 나와? 숙련도. 요즘 내가 단어 선택에 장애가 많다. 숙련도. 이 숙련도를 가지려면 골치가 좀 아파요. 그래서 이 시그마를 훈련시킨 다음에
그 훈련된 시그마를 가지고 여러 가지 수요를 가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여기가 확 쭈그러들어 버리니까 이제 풍선 효과죠. 시그마 자체가 한 단원이 되어 버렸어요. 이게 수열의 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학적 귀납법. 이건 좀 거창한 얘기니까 수학적 귀납법 얘기는 별도로 하도록 할게요. 얘네들하고 연관성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4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중에 당신들한테 미리 개념서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와라 라고 했던 등차와 등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보니까 그래도 초반부에 몇 번째 항 구하여라, 몇 번째 항까지 합 구하여라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따박따박 맞아 놨어요. 적어도 바이블 수준 또는 바이블에서 제공하는 풀이 라인까지는 쫓아갈 수 있게 되었다. 제가 지금부터 수업을 하려면 그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 전제가. 등차 수열에 일반항이 뭐냐? 라고 하면 누구라도 다 AN은 첫째 항 더하기 N-1 DO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응? 왜냐? 이제부터 안 쓸 거니까요. 원래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건데 제가 수업을 통해서 당신들에게 요걸 머릿속에서 후순위로 밀리게 만들 겁니다.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틀린 게 아니지. 책에 먼저 주어지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등차 수열에 일반항 하면 얘가 후순위로 밀려야 됩니다. 오랜 경험상 볼 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돼요. 등비 수열도 마찬가지죠. 등비 수열도 일반항 했을 때 얘는 등차만큼 심하지는 않은데 A1 곱하기 공비의 N-1승. 그러니까 있는데 그걸 후순위로 미루려면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미리. 알겠어요? 자, 그럼 뭘 어떻게 바꿀 건데 일단 첫째로는 등차 수열이 이런 형태보다 요런 형태로 기억을 하셨으면 합니다. AN 더하기 B. AN 더하기 B.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신들에게 초항이 7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시켰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시작대로 하면 초항 자리에 7을 놓고 거기에 N-1 하고 거기 D 자리에 3을 넣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면 뭔가 찜찜해. 정리가 안 됐어. 그 정리를 해보면 7 더하기 3n 빼기 3 이렇게 되거든요. 이대로 놔둘 것도 아니죠. 7 빼기 3을 누가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n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써보면 3n 더하기 4가 된다고요. 자,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일반항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첫째 항과 공차가 등차 수열의 핵심이다 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식이고 유도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유도되어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실상 사용될 때는 어떠하냐면 D와 A1을 상수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구해내고 그것이 정리된 형태, 즉 DN 더하기 A1 D의 형태로 우리는 최종 형태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A1 D는 틀림없이 상수 계산이 될 거고 아까 7 3처럼 상수 계산이 될 테고 우리 눈에 보일 때는 n에 대한 1차식의 내림차순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개념을 역이용해서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야 이렇게 기억을 해버리는 거죠. n에 대한 1차식이야. n에 대한 1차식은 100% 등차 수열이에요.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이고, 그리고 이 a의 역할이 무엇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 a의 역할, 바로 a가 공차예요. 네, dn 하면서 n 앞에 들어가는 숫자 그 자체가 공차가 됩니다. 그러면 요 A1이랑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요? 네, 우리에겐 암산 능력이 있죠. 그래서 좀 전에 똑같은 예시를 들게요. 공차가 3이고 초항이 7인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라 라고 하면요, AN은 한 다음에 공차 뒤에 바로 n을 붙이는 방법으로 n에 대한 1차식을 시작하면 됩니다. 공차 n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졸리면 안 돼. 졸리면 안 된다고. 지금 졸리면 안 돼. 공차 n 하고 출발하면 되고요. 그러면 초항이 7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n에다가 1 집어넣은 게 초항이라고요. 이 정도의 암산을 할 수 있잖아요. 네? n에다가 1 집어넣어. 근데 7이 돼야 돼. 뒤에 얼마 붙이면 돼요? 4 붙이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한 줄 만에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 사례는 계속 당신들이 본 시험 보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보다 더 우선할 것. 이거보다 더 우선되는 개념이 뭐냐? 등차라는 개념이에요. 등차. 차이가 같다예요. 차이가 같다. 공부를 했겠지만 그 차이가 같다를 뒤항에서 앞항을 빼니 계속 일정한 숫자가 나오더라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는 소설을 읽기보다 만화책을 보는 걸 더 좋아하죠. 이걸 신인성이라고 그래요. 신인성.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게 나한테 더 직관적으로 좋은 거다 라는 거거든요. 수직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직선으로. 그러니까 수직선을 떠올리세요. 등차 수열의 최우선은 수직선입니다. 수직선을 떠올리시고 그 수직선 위에 눈금 자리에 A1, A2, A3, A4가 이렇게 놓인다고 생각하시고 그 눈금에 해당하는 게 항이에요. 항. 그리고 그 간격이 같은 이걸 자라고 생각하면 이 간격들이 바로 D, 공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떠올리면 딱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5번째 항이 2고 이게 5번째 항이? 두 번째 항이 2고 5번째 항이 12다, 14다 이렇게 눈금이 주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당신들이 배운 바에 의하면 어떻게 쓰냐면 A1 더하기 D는 2이다와 A1 더하기 4D는 14이다의 연립방정식을 풀도록 배웠어요. 개념서에서. 문자 2개, 식 2개니까. 예,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수직선상에 찍힌 2개의 숫자고요. 2개의 눈금이고 그 다음에 A2와 A5 사이에 몇 칸이 있나 보세요. 몇 칸. A2와 A5 사이에 등간격으로 몇 칸이 있나. 3칸이죠. 3칸의 간격 얼마예요? 2, 14면 12죠. 간격이 12죠. 3칸에 10이면 한 칸당 얼마예요? 4죠. 그러니까 공차가 4란 소리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공차가 4란 소리입니다. 이거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서 그런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해보면 순식간에 할 수 있어요. 3칸에 10이에요. 칸당 4예요.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들어갈 때 바로 4n 하고 출발하면 돼요. 아시겠어요? 4n 하고 출발하면 되고 그러면 뒤에 있는 숫자는 어떻게 찾아요? n에다가 2를 넣어보세요. 2. n에다가 2를 넣어봐. 얼마야? 8. 근데 그게 2가 되어야 돼. 뒤에 얼마 붙이면 돼요? 네, 마이너스 6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확인은 5를 넣어서 14가 나오면 됩니다. 이해돼요? 자, 지금부터 이 방법을 쓸 거예요. 이 방법. 모든 등차 수열은 다 수직선화 시켜서 풀 거예요. 수직선화. 그리고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1차식이다가 우선이고 n에 대한 1차식까지 완벽하게 자기가 우선순위로 사용한 다음에 혹여라도 쓸 일이 다른 문제로 풀 일이 있다면 이걸 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가장 후순위로 밀릴 겁니다. 첫 번째 수직선. 모든 등차 수열 문제를 풀 때 앞으로 수직선부터 그리고 시작한다. 두 번째. 이게 이제 제가 개입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적을 필요 없습니다. 세상 쓸데없는 게 선생의 판서라고 그랬지. 이 내용은 영상으로 남아있을 테고 노트가 필요하시면 자신의 노트에 본인의 자습 시간에 지 머리에서 떠올려서 쓰세요. 내 거 따라 쓰지 말고. 두 번째, 중항. 중항. 등차 중항. 가우대항이라는 뜻인데요. 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A, B, C에 대하여. 여러분 단원명 보시면 소단원명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 수 A, B, C에 대하여. 그리고 거기에 이 B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면서 A 더하기 C는 2B이다. 또는 B는 A 더하기 C 나누기 반이다. 이렇게 하고 내용이 끝나요. 그죠? 이거 별거 없는 것 같아 보여요. 도대체 소단원명을 왜 정했나 싶게. 그냥 평균이란 뜻 아니야. 그 간격이 서로 같으면 가운데 있는 수가 이 양끝 두 수의 평균이다. 요런 얘긴데요. 산술 평균. 그거는 이 단원의 10%만 이해한 겁니다. 10%만. 제가 단언컨대 등차 수열에 등장하는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나한테 물으면 이거 중앙이라고 그래요. 저는 중앙이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이거 말고 이 안에 엄청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수직선상에서 수들의 간격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수들의 간격이 같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내가 지정한 어떤 하나의 숫자 B가 있다고 합시다. B. 그러면 요 앞수를 우리가 A라고 부를 테고 뒷수를 C라고 부르자는 게 지금 이 얘기인데, 간격이 같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요렇게 간격이 같으므로 이 A는 이 간격 K라고 할까요? K가 얼만지만 알면 A가 아니라 B-K로 쓸 수 있다는 소리예요. B로부터 K만큼 앞으로 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라고. 그리고 이 간격이 K다 라고 하면 이 C는 C라는 자신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 형태를 무시하고 B로부터 K만큼 오른쪽으로 간 수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 그래서 어쩌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만약 이걸 더하려 든다면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A와 C를 더하려 든다면 우리는 B 입장에서의 마이너스 K와 B 입장에서의 플러스 K를 더하는 거라서 사실은 A와 C가 각각 얼마인지 몰라도 된다는 뜻이에요. 각자가 얼마인지 몰라도 돼. 왜냐? B로부터의 감소분과 B로부터의 증가분이 같을 걸 알기 때문에 그게 간격이 같다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 그 간격이 얼마냐? 궁금하지도 않아. 같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A와 C를 더하려 한다면 얘네 둘을 생각하지 마라 이런 내용이에요. A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냥 B라고 생각해라. 중앙이라고 생각해라. C가 얼마인지 궁금해하지 마라. 그냥 B라고 생각해라. 그리고 그 둘을 더하면 얘네 둘을 더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할 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더할 때.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는 그 간격이 얼만지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잖아. 간격이 얼마인지 몰라도 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세상에 있는 모든 두 수직선 위의 두 점은 자신의 중앙을 가져요. 아, 이 동태 눈깔들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졸려해도 되는 거야? 수직선 위에 눈금 두 개를 잡으면 이 눈금 두 개는 분명히 자신의 중앙을 가진다니까? 여기서 항을 진짜로 존재하는 항으로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수직선상의 가상의 눈금, 가운데 눈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중앙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따라서 이 간격이 굳이 이 바로 양옆의 두 숫자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여기 2가 있고 여기 F가 있는데 내가 얘를 둘이 더하려고 그래. 그러면 B를 두 번 더한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얘도 B로 생각하고 얘도 B로 생각하고. 만약 계속 더하려 한다고 한다면 등차 수열인 여러 개의 항들을 여러 번 더하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 AN이 있는데 여차저차해서 내가 그 AN을 구하려고 해. 근데 나보고 최종 질문이 A2, A3, A4, A5, A6다 이렇게 질문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제일 멍청한 행동이 AN을 구한 다음에 2, 3, 4, 5, 6 구해서 더하는 거죠.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직선상에서 생각해보면 A4가 여기 있으면 A3는 얘로부터, A5도 얘로부터 이렇게 등간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A4면 이 A3는 그냥 A4라고 생각하고 얘를 A4로 여기면 된다는 거거든. 마찬가지 아니야? A2도 여기 이렇게 놓이게 되면 여기로부터 이 간격과 여기로부터 이 간격이 같은 관계로 이 A2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A4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신경 쓰지 말고 A4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럼 얘는 5개의 A4가 되는 거죠. 나는 A4만 구하면 된다.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이게 등차 수열이 가지는 최고의 메리트죠. 그걸 중앙이라는 한 단어로 개념화 시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우스가 뭐 그 얘기 들어봤어요? 가우스 9살 때? 우리나라 나이로는 11살 때겠지? 우리 막내놈이 11살인데 한번 시켜볼까? 선생님이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시켰는데 책상에 가서 앉기도 전에 5052호라고 대답을 했다. 5052호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이 나와. 이런 다음에 귀심했겠지? 나와. 그래서 해봐. 네가 5050을 구한 과정을 보여줘. 라고 했더니 가우스가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99 더하기 100. 당신이 나한테 이거 시켰어? 이렇게. 그러면 네가 시킨 그 구하라는 S가 혹시 이렇게 써도 돼요? 라고? 이렇게 써도 당신이 구하라는 거 맞소? 아니 선생님 1부터 100까지 더하라고 했으니까. 에? 그러니까 당신이 구하라는 그 S가 이렇게 거꾸로 써도 맞소? 맞다. 그럼 내가 이걸 이렇게 둘이 더하면 그건 당신이 구하라는 놈의 2배가 맞소? 맞다. 근데 그걸 가로로 한다고 세로로 더하면 101 더하기 101 더하기 101 더하기 점점점점 더하기 101 더하기 101 맞소? 예. 그러니 101만 100개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 합은 1100이 되고 그걸 반 나눴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근데 내가 맨날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난 이 일화를 믿지 않아요. 믿지 않는다고. 왜냐? 상대가 가우스라고. 가우스. 인류가 배출해낸 천재 10명을 꼽으라면 그 중에 한 명 꼭 들어가는 가우스라고. 상대가. 근데 가우스가 이렇게 허접한 방법으로
1부터 100까지의 합을 구했다? 안 믿겨요, 나는. 안 믿겨요. 그분께서 무려 11살이신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이거는 그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의 수준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 거다. 난 그렇게 믿어. 지금 여기에도 이제 등차의 개념이 들어가긴 했는데, 거꾸로 쓰는 게 아니고, 얘들아. 1, 2, 3, 4, 5, 6, 7, 98, 99, 100이라는 눈금을 수직선상에 찍으면, 수직선상에 찍으면, 얘네들 다 등간격 아니에요? 그죠? 수직선상에 1이라는 간격을 가진 등간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구하려는 첫 수와 내가 구하려는 마지막 수의 정가운데에 눈금이 있단 말이야. 얼마일까? 그 눈금이. 1과 100의 정가운데는 어떤 눈금이 있니? 50.5가 있죠. 응? 그럴 거 아니야. 50.5. 그러니까 1이란 50.5에 49.5짜리 공차를 가진 등차 중앙이에요. 1이란이야, 얘가. 50.5란 1로부터 49.5짜리 공차를 가진 등차 수열이라고. 여기서 49.5 더 뛰면 100이 나와요. 이해돼? 그러면 구하려는 대상에 1과 100이 있다면 나는 1을 생각 안 하고 50.5로 여긴다는 거야, 얘를 50.5로 여긴다는 거야. 그럼 그거는 2와 99의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간격이 같으니까 50.5로부터. 그렇게 했으면 이 안에 지금 50.5만 몇 개 있니? 100개 있겠지. 그래서 5050이라고. 가우스가 무려 생후 9년이 되었는데 이런 생각을 안 했을 리가 없어요. 이게 바로 등차 중앙의 개념이다. 알겠어? 그래서 이 두 번째 중항이 B는 A 더하기 C의 절반이다? 보다 나는 A 더하기 C를 B 더하기 B로 본다? 요렇게 여기기를 바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A를 무시하고 B로 보는 거예요. C를 무시하고 B로 보는 거예요. B로부터의 간격이 같은 두 수라면. 그걸 이어받은 개념이 바로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은 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일반항 중항합, 일반항 중항합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등차 수열할 때 내가 아이들한테 제일 외우지 말라는 게 어떤 식이냐면, 혹시 이거 열심히 외운 사람 있나 모르겠네. 2분의 n 2a 더하기 n-1d. 제가 가장 하지 말라는 공식 암기 중에 하나입니다. 쓸 데도 없어요, 이거. 쓸 데도 없고, 잘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러니, 앞으로, 이번에도, 그러니까 얘처럼 가장 후순위로, 이거 또 틀렸다 그러면 안 되지. 틀린 게 아니라,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앞으로 사용의 우선순위에서는 최후순위로 밀려야 됩니다. 최후순위로. 그럼 이거보다 우선하여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요 개념으로 얘기하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그리고 요거 보세요. 잘 보시면 내가 숫자 한번 넣어볼게. A하고 D에 숫자를 넣어보면 어떻게 되냐? A에 3 같은 거 넣어볼게요. 3. A에 3 넣으면 6 되죠? 더하기 n-1 하고 D에다가 4 넣어볼게요. 4. 그럼 여기 4 되죠, 이렇게. 그러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4n 플러스 2 곱하기 n 나누기 2. 이렇게 지워주면 2n 플러스 1에 n 이렇게 되죠? 그래서 최종 결과는 2n 제곱 더하기 n인데,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이거 n이 여기 하나 두 개 있구나. 그러니 이건 곱해지면 n에 대한 2차식이겠구나.
네? n에 대한 2차식이겠구나. 자, 또 하나는 n이 최종 괄호의 바깥에 있어요. 이게 뭘 뜻하냐면 인수분해 되었다는 걸 뜻하거든. n으로 인수분해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2차식인데 x 더하기 3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건 뭘 뜻하지? 뒤에 상수항이 없다는 걸 뜻하죠. 전개해봐야 x제곱 더하기 3x로 끝날 테니. 아시겠어요?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5 같은 거는 절대로 x로 인수분해 할 수 없어요. 그렇듯이 얘가 최종 괄호에 n이 있다는 얘기는 n에 대한 2차식이 진행이 되고 하는데 상수항이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뭐라고 기억을 해야 되냐면 상수항이 없는 n의 2차식 이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자기 목소리로 한 번만 내봐요. 상수항이 없는 날 따라해보라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제발 자기 입에 붙여놓으세요. 예? 수시로 물어볼게요. 입에 붙여놓으세요. 안 그러면 까먹어. 그냥 내 얘기로 끝나. 얘들아. 자기 입에 붙여놔야 돼. 등차수열 일반항은 n에 대한 1차식. 예, 등차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그리고 주목할 점은 또 뭐냐면 얘를 그러면 진짜로 내가 n 나오는 애 숫자로 정리하면 그 n제곱 앞에 개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2분의 d n제곱이 됩니다. 즉, 요 n제곱 앞에 a, 이 a랑 헷갈리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abc 할 때 그 abc야. 사원 ac, 사원 bc 할 때 그 abc라고. 여기가 똑같다. 그런 뜻 아니에요. 예. 요 n제곱 앞에 개수, 제곱 앞에 개수가 공차의 반입니다. 공차의 반입니다. 그런데 이거 이렇게 말해주면요.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앞에 숫자가 공차의 반이다. 그러니 2배 하면 공차가 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주잖아. 그러면 이 숫자를 절반을 해야 공차인지 이 숫자를 2배를 해야 공차인지 그거 되게 헷갈려 하더라고. 나를 포함하여. 나의 과거를 포함하여. 그래서 기억하는 법을 알려줄게요. 기억하는 법. 뭐냐면 요 제곱이 절대 안 없어지거든. 이게 왜냐면 n에 대한 2차식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용하세요. 얘를. 2랑 a랑 요렇게 둘이 곱하면 공차.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시겠어요? 예. 2a가 공차. 2a가 공차. 아시겠어요? 예, 이렇게 연습을 해두면 뭐가 좋냐? 예를 들어 등차 수열을 이렇게 구했다고 합시다. 그죠? 그럼 이제 당신들 연습해 봤겠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야 이거 합구해봐 라고 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합구해봐 라고 시키면 보통은 원래 배운 대로 n에다가 1 집어넣어서 1, 5 이렇게 점점점 더하기 4n-3 쓴 다음에 첫째 항 더하기 말항 곱하기 항수 나누기 반 이거랍니다. 보통은. 근데 지금부터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공차가 얼마지 이거? 이수열의 공차가 얼마예요? 4죠. 그걸 절반해서 제곱으로 시작하면 돼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는 꼴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차를 알면 공차에 딱 반을 해서 2n 제곱을 만드시면 돼요. 다음 첫째 항은 얼마죠 이거?
이놈의 첫째 항이 얼마냐고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첫째 항 1이죠. 첫째 항 1이죠. 자, 요 뒤에는 무슨 n이 와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라고. 무슨 n. 그렇다면 내가 그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의 제곱이건 1이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얘하고 해서 1 만들 뒤에 숫자 상수를 써주면 돼요. 2와 얼마가 만나면 1이 되나?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그게 마이너스 n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시간이 없는 거로 이따가 당신들이 푼 문제 가지고 제가 해볼게요. 많이 나와요. 사례는 이쯤 하고. 자, 이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우선순위여야 하고 얘보다는 얘가 우선순위여야 하는데 그거보다 더 우선,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 왜 내가 얘보다는 수직선을 우선순위에 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되는 건 뭐냐? 결국 등차수열의 합이란 중항을 항수계만큼 더하는 거다 라는 개념입니다. 중항을 항수계만큼 더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책에서 공식 유도할 때 나왔던 A1 더하기 AN 곱하기 항수 나누기 반이란 실제로 이게 나누기 반이 아니고요. 다시 쫓아보시면 중항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어떤 항에 대해서 가장 중항을 편하게 잡는 방법이 제일 오른쪽, 제일 왼쪽 끝 둘이 더해서 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항의 개념입니다. 중항. 그리고 곱하기 n, 항수예요. 이게 중항이고 이게 항수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 이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등 쓸모없는 얘기고, 그리고 중항을 이미 알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 중항을 구하려고 이 과정을 밟는 것도 생각 없이 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중항을 구할 수 있는 어떤 행위 중에 하나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공식 대입 안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이게 더 우선이다.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밀려야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비수열 나가기 전에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뭐 이런 게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안 하다 할 거예요, 이거. 예. 실전을 해봐야 이제 감이 오는데, 이게 합도 하나의 n에 대한 함수, 수식이다 보니 우리에게 합에 대한 수식을 이렇게 어떤 n에 대한 함수꼴로 줄 때가 있다는 거죠. 합을 먼저 준다는 거예요. 일반항이 아니고. 일반항이 먼저가 아니고 합을 먼저 수식으로 나한테 줬을 때 그때 그 합에서 일반항을 뽑아내는 원론적인 방법이 뭐냐? 라는 겁니다. 원론적인 방법.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가 사실 알고 보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의 총체가 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Sn-1 이 약속은 뭘까요? Sn-1 Sn의 최초 약속이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더하기이기 때문에 Sn-1이면 첫째 항부터 an-1번째 항까지 더하기가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뭐야? 이쪽에 있는 그 함수에 n-1을 넣은 결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식을 잡아 빼면 실제 나의 계산은 얘네 둘을 이렇게 빼는 거죠. n에 대한 함수식 하나, n에 대한 함수식 하나인데 엄연한 함수식인데 하나는 n이고 하나는 n-1이 들어간 두 식을 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 그 결과의 실체가 알고 보면 얘네 둘을 빼는 거라서 A1, A1끼리 지워지고 A2, A2끼리 지워지고 막 맞물려서 지워지다 보면 요 바로 앞에 AN-1과 AN-1이 지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AN이 튀어나오게 될 거다.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너희가 여기 주어져 있는 그 합이라는 수식에다가 그 자체와
거기에 n-1을 넣은 결과를 둘이 빼면 그것이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이다. 이런 얘기예요. 다만 그래서 이제 그 식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을 때 Sn 빼기 Sn-1이 AN이다. 요게 이제 그걸 함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주의할 점은 요때 나오는 이 N은 첫째 항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첫째 항을 확보해 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SN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이라는 이 약속은 N에다가 1을 넣으면 여기 1이 들어가면서 1이 주르륵 오면 이게 돼요. S1는 곧 A1 수열의 첫째 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한 칸을 내리잖아. 이렇게 내리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AN-1이라는 약속은 지키는데 문제는 N에다가 1을 넣었을 경우 S0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1을 넣을 경우 A1부터 A0까지 더하기라고 하는 건데 모순이잖아.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한 차 내리는 이 작업 동안에 바로 이런 제한이 걸리게 돼요. n이 2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제한이 걸리게 되고 그래서 이 둘을 잡아 빼면 Sn 빼기 Sn-1은 AN인데 근데 n은 2부터예요. 이렇게 나와요. 알겠어요? 그러면 확보해 주지 못한 이 A1, n의 1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이렇게 세트로 해서 그거는 니네 이거 갖고 있잖아 Sn 이런 거야. Sn 갖고 있잖아. 거기다가 1을 넣으면 그게 진짜 A1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요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트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어요? 자, 조금 전 얘기한 것을 바탕으로 당신들이 오늘 본 이 테스트를 제가 빠르게 풀 테니 한번 보세요. 차분히 설명해 주면서 갈 수도 있는데 해보니 의미가 없더라고. 본인이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그러니 이 영상을 일종의 참고 자료로 하셔서 본인들이 방금 풀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7항이 70, 10항이 60일인 등차 수열에서 라는 단어가 나오자마자 저는 이건 사실 머릿속으로 하는 거예요. 수직선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A7이라고 써져 있는 눈금이 70이다. A10이라고 써져 있는 눈금이 61이다. 그러면 이 간격이 마이너스 9예요. 줄었잖아요, 숫자가. 오른쪽이 진행 방향인데 수열이 진행하면서 수가 줄었다면 그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간격을 마이너스 9로 보면 7, 10, 하나, 둘, 셋이죠. A8, A9, A10이니까. 그러면 3칸에 마이너스 9, 한 칸당 마이너스 3이죠. 이 순간 공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AN은 마이너스 3N 하고 출발을 하고요. 내가 여기다가 10을 넣었을 때 60일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10을 넣었을 때 60일이 나오려면 91이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수열의 일반항을 만든 거고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이런 0보다 작다. 이거 하면 되죠. 뭐. 그러면 3n 넘어가고 n이 3분의 91보다 커야 되니까 10.xx라고 보면 x는 11번째 항부터 음수가 된다. 아니면 대충 나와도 돼요. 이렇게. 아니 11이 아니라 31번째. 대충 나와도 돼요. 31쯤 넣어야 얘가 마이너스 93 되는 거 아니냐?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약간 암산을 보태면 제 머릿속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2, 10 하면 8칸이에요. 8칸이고 5 마이너스 11 했으니까 얼마로 줄었죠? 마이너스 16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8칸에 마이너스 16이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AN은 마이너스 2N 그리고 2를 집어넣었을 때 5가 나와야 되니까 더하기 9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줄에 쓰면 돼요. 마이너스 2N 더하기 9 이렇게.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것이 마이너스 30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찾는 거고. 제가 중앙 얘기를 미리 해둔 이유가 이건데
이렇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세 개가 더해져 있을 때 지금 항들이 건너뛰고 있죠 지금. 첫째 항에서 7번째 항으로, 7번째 항, 13번째 항으로. 근데 이게 간격이 다르게 뛴 게 아니라 6칸 튀고 6칸 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수도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 개를 더하는 게 아니고 A7이 3번 더해진 거예요. 이 의미에서 A7은 얼마냐면 4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당신들이 어떻게 풀었을지 알고 있는데 제가 그걸 보여주지 않는 것 뿐이에요. 예? 예. A 더하기 6D, A 더하기 12D 합쳐서 12. A 더하기 4D, A 더하기 9D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거 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그렇게 하라고 시켜놓은 거니까 내가. 예.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부터 바꾸는 거죠. 예. 그래서 5, 10, 15, 5칸씩 뛰었네. 그럼 얘가 중앙이네. 예, 3개의 A10이 21. 그럼 A10은 7이라는 소리네. 질문을 그렇게 했어요. A7 더하기 A10이 얼마냐고. 그래서 저 둘이 더하면 답입니다. 시간차가 얼마나 날지 대충 감이 오시죠? 이런 것도 이게 이제 전형적인 등차 중앙의 문제인데 세수가 있다. 세수의 합이 15이고 했을 때 뭐 답지에 보면 A-D, A 플러스 D 이렇게 세 개 놓은 다음에 이제 더해서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세수가 등차 수열인데 그 세수를 합했다? 그럼 중항만 3번 더한 거라고요. 중항만. 그러니까 그 중항이 얼마냐면 5죠. 그러면 눈금에서 5를 딱 찍는 거예요. 가운데.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같은 간격으로 두 수가 있는 겁니다. 두 수가 있는데 이 세 개의 수를 모두 곱했더니 105다? 그거보다 더 빠른 방법이 있죠. 세 수를 다 곱하지 말고 5를 빼고 곱하면 얘를 5로 나눈 값과 똑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앞에 두 개에 곱한 거에다 5를 곱했더니 105가 됐대. 그 말은 이 수를 5로 나누면 21이잖아. 그러니까 앞수와 뒷수를 곱하면 2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럼 9구단 해봐. 21 제일 먼저 떠오르는 숫자가 뭐야? 37에 21이지. 37 하면 등간격 맞잖아요.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식이라는 게 필요할 때 동원되는 거지 직관으로 가능할 때 쓰는 게 아니라고. 뭐 이런 거. 예. 이게 근각의수와의 관계 기억하고 있다면 요 놈이 세수의 합이라는 거 알겠죠? 세근의 합. 세근의 합인데 그 세근의 합이 세근이 등차수열을 이루는 세수라는 거야. 그럼 이번에도 중앙이 5지 뭐. 합이 15니까. 중앙이 5야. 근데 이제 4, 5, 6인지 3, 5, 7인지 뭐 이걸 모르겠지. 근데 몰라도 돼요. K값 구하라고 한 거니까 어쨌든 이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5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 X에다 5 집어넣으면 0이어야지. K에 대한 1차식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밑에 한 문제씩 다 빼먹었냐? 아닌가? 아, 맞구나. 이것도 마찬가지. 자, 공차가 4인 등차 수열하는 순간 바로 4n 들어가고요. 23 집어넣었을 때 23이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뭐 이거는 암산이 안 된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4 곱하기 23 마이너스 A는 23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A는 3 곱하기 23이니까 69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싹 다 지우고 여기까지 일단 마련.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부터인데 이때 절대값 AN 여기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친 내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이 얼마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이거를 진짜로 절대값을 막 이렇게 치고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거나 아니면 숫자를 찾아서 이렇게 얼마가 제일 작지 이렇게 찾아보는 얘기가 아니라고 이게 아니라고. 이 절대값 AN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요. 절대값의 정의 자체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야. 에? 그러니까 원점에서 누가 제일 가까워요? 이런 질문이야, 이게. 그러면 뭘 찾아야 되냐? 아까 왜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돼요? 뭐 이런 질문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다가 구단을 통해서 최대한 0에 가까워지는 아무 숫자나 하나 찾으라고. 잘 모르겠으면 근처 언저리라도. 4에 15 곱해야 60 되는 거 알잖아요. 그죠? 그럼 4에다 16 곱해봐요. 얼마야? 16. 66 정도 되나? 64가? 무시. 64 빼기 65. 그러면 여기가 얼마예요? A 16이 64 마이너스 5다 뭐 이런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해나가면 돼요. 공차가 4라고 그랬죠. 여기서 4 커지면 얼마냐? 마이너스 1이요. 예, 여기 A 17 여기서 4 커지면 얼마냐? 3이요. 예, A 18 딱 이 얘기예요. 원점으로부터 누가 더 가까워요 이 뜻이에요. 수직선으로 생각을 하면 이 내용이나 질문이 되게 명쾌하단 말이야. 그게 수식으로 들어가는 순간 깜깜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실수가 유도되는 거고. 제발 등차 수열하면 수직선부터 떠올려라.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계륵 같은 존재? 조화수열이라는 수열인데 그럼 이게 규칙 중에 하나예요. 수열의 규칙 중에 하나야. 규칙을 가진 수열에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원래 등차, 등비, 조화수열이라고 옛날에는 조화수열을 배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을 말해주자면 교과서에서 교과 과정에서 사라졌어요. 사라졌어. 근데 그 조화수열이라는 녀석이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응용한 녀석이기 때문에 자꾸 그 응용이라 우리 뭐 문제 뭐 가르쳐 놓고 응용 문제 내잖아요. 그것처럼 등차를 응용했다는 이름으로 조화수열의 개념이 자꾸 등장을 해. 그러니까 개념서에서는 에이씨 그러느니 그냥 조화수열 가르쳐 버려 이러는 거지. 그래서 그냥 딱 요 말만 하고 지나가자. 조화수열은 역수가 등차 수열이 되는 수의 나열을 조화수열이라고 부릅니다. 조화수열, 하모닉 프로그레션. 그 하모닉이 왜 나오냐 싶은데 실제로 하프줄 가지고 이렇게 도미솔 음을 내는 하프줄을 역수로 만들어서 그 길이를 나열하면 등차수열이 된다고 해요. 예, 그렇대. 예. 나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뭔 소리 하는 거냐? 15와 A, B, C 그리고 31을 수직선에다가 배열을 했을 때 이 순서로 조화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조화수열이라는 단어는 잊어버려도 좋으니까 역수를 만드세요. 15 이렇게 15 그럼 여기다 찍었어요. 그 다음에 역수 A분의 1 B분의 1 C분의 1 제가 지금 등간격으로 찍고 있는 중이죠. 3 이렇게요. 이게 등차 수열이래요. 그러면 이거 간격 얼마야? 15에서 3까지. 마이너스 12죠. 마이너스 12 몇 칸이에요? 4칸이죠. 한 칸당 마이너스 30. 한 칸당 마이너스 30. 그러니까 요 눈금은 12여야 하는 거고 요 눈금은 9여야 하는 거고 요 눈금은 6이어야 하는 거고 그 다음 3 맞죠? 그러니 A분의 1이 10이니까 A는 12분의 1이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요 말만 하고 지나가자고. 역수가 등차가 됩니다. 역수가 등차가 됩니다. 자, 이제 합등장했어요. 합등장하면 중항이라는 개념과 직결되어 있고요. 직결되어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구할 거냐. 저는 뭐부터 보냐면 얘가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여라. 즉 S20을 구하여라 라고 나한테 요구를 했을 경우 내가
첫째 항부터니까 첫째 항을 알 수 있는지와 20번째 항을 알 수 있는지 이 간격에서 여기에 정 가운데 있는 숫자를 지금의 조건으로 알아낼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요. 근데 별로 못 알아내게 생겼어요. 3항 6항을 줬거든요. 3항 6항을. 그래서 이 앞쪽 언저리에 있는 두 개 항을 주고 이거 합거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바로 직접적으로 중항은 못 들어가겠구나. 요런 판단이 서면 일반항으로 가는 겁니다. 일반항. 자, 이제 연습을 시켜놨으니 빨리 해봅시다. 3항부터 6항이면 몇 칸이에요? 3칸. 7부터 13이면 간격 얼마예요? 6. 3칸에 6이면 한 칸당 2예요. 공차 2입니다. AN은 2N 그리고 3항이 7이니까 여기다 3 집어넣어서 7 나오려면 이게 오래 걸려? 여기다 3 집어넣어서 7 나오려면 더하기 1이죠. 긴장 안 해? 현수야, 내가 긴장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이게 수업이라는 걸 들을 때 관객이 되는 경우와 내가 이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달라요. 똑같이 눈을 뜨고 똑같이 칠판을 쳐다보고 똑같이 내 소리를 듣고 있어도 내가 그것의 관객, 즉 영화관에 가서 스크린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갑자기 스크린에서 배우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현서야 했을 때 놀래요. 자기가 참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업은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공차가 얼마? 2.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었을 때 3 집어넣었을 때 7 나오려면 얼마 했을 때 뒤가 대답이 돼야 돼요. 자기 머리가 굴러가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됐죠? 공차 얼마야? 2죠. 아까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의 등차수열의 합이라고 그랬고 요 앞에 공차의 절반이 오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뭘로 시작하면 될까요? n제곱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첫째 항 1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와요? 3 나오죠. 그러니 여기다 1 집어넣어도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뒤에 얼마를 하면 될까요? 더하기 2n 하시면 됩니다.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합이 3이 되죠. 이게 구한 거예요. 이게 구한 거예요. 그러니 S20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다가 20을 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당신들이 해놓은 결과를 보시면 분명히 양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건 똑같은 문제니까 안 하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자, 이제 속도를 늦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잠깐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왜 이 두 문제를 같이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내용이고 얘의 만약에 이 문제가 논술형으로 나왔다. 당신들 학교에 논술형으로 나왔다. 서술형으로 나왔다. 과정을 채점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면 반드시 이렇게 푸셔야 됩니다. Sn equal 2n 제곱 마이너스 3n 합이 먼저 주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n-1 한 차수를 내립니다. 한 차수를 내려요. 그러면 여기에 이 n자리에 n-1이 들어가는 거니까 n-1이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3 괄호 열고 n-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둘을 이렇게 잡아 뺄 건데 그러면 이쪽의 식이 이걸 전개하고 전개해서 2차의 내림차순으로 만든 다음에 드드득 빼면 되겠죠. 그럼 결과가 얼마가 나오냐면 4n-5가 나와요. 제가 그냥 빠르게 계산할게요. 근데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 4n-5가 뭘 뜻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SN이 A1부터 AN까지의 합을 뜻한다고요. 이 SN-1이 A1부터 AN-1까지의 합을 뜻한다고요. 그래서 그 둘을 잡아 뺀 거기 때문에 개념적으로는 얘가 AN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게 n에 1을 못 넣어요. 우리가 이렇게 만들면 약속이 그래. 여기에 n에 2부터라는 제한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요 녀석은 n에 2부터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항부터만 성립하는 항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궁금한 A1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A1은 바로 S1으로 구하는 거다. 여기 주어져 있는 요식에 n자리에 1을 넣으면요. 1을 넣으면 그때 나오는 숫자 -1이 바로 진짜 첫째 항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것이 답이나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 근데 꼭 하지 말라는 짓을 해보는 애들이 있죠. n에 2부터 내는데 요 1을 굳이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청소년 특이죠. 해보세요, 당신들도. 근데 1을 딱 넣었더니 오, -1. 얘랑 똑같네. 그러면 땡큐. 우연이라고 생각하면서 an은 4n-5로 통합이 가능해진다. 논수령이라면 반드시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되는 것 같지만 얘를 내가 똑같이 해볼게요. 얘를 sn은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1 sn-1은 n-1의 제곱 더하기 n-1 더하기 1 그래서 둘이 잡아 빼면 an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 결과가 2n이 나오긴 하는데 그 결과는 n이 2부터 이다. 그래서 A1은 얼마인데 그건 S1하고 똑같은 거니까 여기다 1 집어넣으면 3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 녀석의 정답은 AN은 2N입니다. N은 두 번째 항부터 A1 첫째 항은 3입니다. 이렇게요. 여기다 또 하지 말라는 짓을 해보는 거죠. N에다가 1 넣지 말라고 그랬는데 1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얼마 나와요? 2죠. 얘랑 다르죠. 그러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기다 1 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이게 그냥 이대로 답입니다. 얘는 첫째 항과 n항으로 구한 애의 1을 넣은 값이 우연히 같았다. 이렇게. 오케이? 서술형. 문제는 우연일까? 라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 지금 제가 푼 풀이는 등차수열이라는 이 단어를 없애야 되는데 합과 일반항과 사이의 관계 sn 빼기 sn-는 an이라는 등차수열 아니라 등비수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수열, 기차수열 뭐 5만 가지 종류의 수열의 합에 다 쓸 수 있는 애예요. 한마디로 공용 유니트라고. 공용 유니트고 그걸 등차수열에다 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공부를 통해서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어떤 수열의 합인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디에 보셔도 등차수열이란 말이 없죠. 그런데 이미 이 합의 형태만으로 우리는 이게 등차수열의 합이구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등차수열의 합이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꼴로 나왔을 때 이 녀석은 무슨 둘째 항, 부터니, 첫째 항, 나로니 말할 것도 없이 그냥 첫째 항부터 등차수열이네 애란 얘기야 이게. 그걸 증명하고 있는 꼴이에요, 이 꼴이. 따라서 우리가 원래 아는 꼴을 쓰면 됩니다. 얘는 즉시 이제 아무도 내 풀이를 보지 않는다. 라고 전제를 하면 AN은 2와 2를 곱해요. 2와 1을 곱하면 공차가 됩니다. 4죠. 이해돼? 그럼 4n 하고 시작하는 거야. 4n. 다음 n에다가 1을 넣어요. 얼마 나와요? -1 나오죠. 그러면 그게 첫째 항이니까 여기다 1 넣어도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뒤에 얼마예요? -5다. 그냥 3초 컷을 해버리는 거야. 네? 우리는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수열의 합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 녀석이 공차의 절반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첫째 항을 얘랑 공유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으니 그 점을 이용하면 아까 했던 그 수많은 삽질들이 사라지며 한 줄만의 일반항이 나와버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얘는 어떨까? 얘는 어떨까?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수열의 합골인가요, 저거?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합골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에요. 근데 앞값이 네? 앞값이 이것만 아니었으면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인데 이 새끼 때문에 등차 수열의 합이 안 됐네. 사실일까? 용어적으로는 첫째 항부터 성립하지 않으면 등차 수열이가 안 부르긴 해요. 안 부르긴 하는데 이거 그냥 1 커진 거잖아. 등차 수열의 합에서 1 커진 거잖아.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말이에요. SN이 n제곱 더하기 n이었다면 해봅시다. n제곱 더하기 n이었다면 그럼 이거 일반항 얼마예요? 2n이죠. 2n이죠. 2n, n에다 1 넣었을 때 2니까 여기다 1 넣었을 때 2 넣으면 상수항 0이란 얘기네. 2n이죠. 그러니 이걸 내가 다시 나열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n제곱 더하기 n이란 즉 sn이란 a1 2 더하기 a2 4 a3 6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점점점 2n 예. an 이거거든요. 항등식이야, 항등식. n제곱 더하기 n이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점점점점 2n까지의 합을 말하는 거라고요, 저게. 항등식. 그러니까 항등식의 양변에는 아무 짓이나 해도 되는 거잖아요. 동일한 행동이면.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더하기 1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도 더하기 1을 해야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평화롭던 등차의 세상에 이물질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물질이. 그게 얘라는 거야. 이물질이 하나 들어온 거야. 그러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 이거. 그걸 누가 질까? 어느 집이나 다 같이 잘못하면 첫째가 처맞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이물질은 첫째 항이 먹고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에서 사라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항부터는 깔끔하게 등차 수열이 맞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 등차 수열인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 상수항이 있는 등차 수열 n에 대한 2차식은 근본적으로는 등차 수열이 맞는데 요 이물질을 첫째 항이 먹고 규칙에서 나가 떨어지는 거다. 요렇게 개념적으로 정리가 되면 요령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죠. 어떤 식의 요령이냐면 이거 있잖아. 이거 첫째 항은 이대로 그냥 여기다 1 넣는 거야. 얘를 먹어야 되니까. 그 첫째 항은 3 해요. 이렇게. 얘네다 1 집어넣어 첫째 항을 구해요. 그런 다음 이 1의 역할은 끝났다고 보는 거죠. 방금 전에 봤잖아요. 방금 전에 봤잖아요. 이 첫째 항이 이 1을 가져가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 이 1의 역할도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A1 해서 3을 딱 구하고 나면 지워버려, 얘를. 그럼 내 눈앞에 지금 뭐가 있냐? n에 대한 2차식이 있죠. 상수항이 없는. 그럼 방금 전에 우리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으로 등차수열 구하는 거 배웠잖아요. an은 2n. 에? 그리고 이때 없앤 상태에서 n에다가 1을 넣어서 얘까지 찾아내는 거야. 응? 그런 다음 사실은 2항부터 이렇게 쓰면 바로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요령을 알면 이 형태라는 것의 파악이 끝났으면
Sn 빼기 Sn-1은 AN이다를 쓸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는 등차 수열이나 등비 수열의 합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왜? 시간 때문에. 시간 때문에. 알겠어요? 요거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세요. 지금 바로 이해했을 거라고 저 믿지 않아요. 몇 번이고 반복해서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푸냐. SN이 n제곱 더하기 KN이라 하지 뭐. TN이 2n제곱 마이너스 3n이라 하지 뭐. 이거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둘 다 등차 수열이네 라고 하고 요 녀석의 일반항을 즉시 구합니다. 즉시 2n, n에다 1 넣으면 1 플러스 k, 그럼 빼기 1 더하기 k 하면 일반항 찾았네. 그리고 요 녀석의 일반항 4n, n에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어야 되니까 5 이렇게. 10항이 같대. 그럼 10 넣어. 19 플러스 k 는 10, 40 빼기 5, 35입니다. 끝났죠. 순식간에 찾는 거예요. 응? 응? 어우, 이제 10개 한 거야? 뭐 가요? 이 문제는 사실은 해설지를 자세하게 읽으면, 거기 개념서에 있는 해설지를 자세하게 읽으면 거기 나온 말이 다인데 이 말의 진의를 깨닫는 친구들이, 첫 번째 깨닫는 친구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 항이 50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 그 정보 다 준 거죠. 정보 다 주고 AN 구하라고 보면 S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54 이렇게 될 텐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SN을 정의하고 SN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시키니까 여기서 SN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자꾸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합이 등장할 필요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 보세요. 질문이 뭐죠? 합의 최대값이 얼마냐죠? 합이 최대가 왜 생길까? 이것도부터 이제 의문을 가져보면, 합은 더하면 더할수록 커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이 아이는 공차가 마이너스 4 이내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어드는 수열이죠, 기본적으로. 근데 첫째 항이 얼마냐면 50이에요. 자, 보세요. 첫째 항이 50이에요. 그러면 여기까지 더한다, 요 숫자까지 더한다 그러면 그게 S1이에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항은 얼마냐면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46이에요. 그러면 50과 46을 더한 합이 S2입니다. 맞아요? 그럼 S1이 커요? S2가 커요? S2가 크죠? 무려 46이나 더 크죠? 그러면 A3는 얼마냐? 42입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여기까지를 더하면 그게 S3인데 보시다시피 S2보다도 S3가 더 커요. 왜냐면 이거 세 숫자를 다 더하는 거니까. 왜 커지고 있냐는 거야. 왜 커지고 있냐. 왜 커지고 있어요? 더하는 수가 양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열이 공차 마이너스 4짜리 수열이라 이대로 나가다 보면 여기 어딘가에 0이라는 애가 있고요. 0이라는 애가 있고 15 하면 얼마냐 저게 15 마이너스 60 14 하면 얼마냐 14 마이너스 56 그것도 13 여기다가 13 넣으면 마이너스 52니까 2네요. 2. 그죠? 그리고 A14 하는 순간에 마이너스 2가 되고요.
A15 하면 마이너스 6이 되고 이런 관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점점점점 더해서 다음이 더 커요, 다음이 더 커요, 다음이 더 커요 가는데 그게 여기 S13까지 더하면 요게 맞아요. 근데 얘를 딱 더하는 순간 전체 합에서 마이너스 2를 까게 되는 거죠. 이걸 더하는 순간. 그러니 이렇게 해서 S1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음수가 더해지는 순간 합이 작아진다. 그래서 SN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그 말은 SN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고요. SN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이거 AN이 언제까지 양수예요? 이거예요, 질문이. 언제까지 양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부등식으로 나타내 보시면 4분의 54 13.xx 이렇게 되는 거죠. xx도 아니네. 13.5. 그러니 n13항까지의 합이 최대이다. 그리고 요거를 구하시면 됩니다. S13을 구하시면 됩니다. 됐죠? 요런 얘기다. 같은 문제니까 넘어가시고. 이거는 시험 다가오면 이제 많이 보게 될 테니까 지금은 그냥 한번 들어두세요. 원래는 얘를 푸는 방법으로 이제 SN을 AN 제곱 더하기 BN 요걸로 기억하라고 그랬죠.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 이런 다음에 S10 집어넣으면 100A 더하기 10B는 10. 20 집어넣으면 400A 더하기 20B는 50. 이렇게 해서 연립방정식 푸시면 A는 얼마, B는 얼마 나오겠죠. 그러면 SN이 완성이 돼요. 그럼 완성이 된 상태에서 그 N에다가 30 집어넣으면 답이다. 뭐 이제 요런 첫 번째 풀이의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야? 진짜 취지는 뭐냐면 진짜 취지는 등차 수열이 n에 대한 1차식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어떤 다른 하나의 수열이 또한 n에 대한 1차식, 즉 등차 수열이라고 해봅시다. 이 둘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AN 더하기 BN은 새로운 수열을 CN이라고 해봅시다. CN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더해서 A 더하기 C가 되는 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다시 N에 대한 1차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차와 등차를 더하면 등차가 돼요. 이게 당연한 소리 같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등차와 등차를 곱하면 등차 수열이 안 돼요. 나눠도 등차 수열이 안 돼요. 등차와 등차는 더하거나 뺐을 때만 등차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을 제곱한다고 해서 등차 수열이 돼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차 수열을 가지고 장난쳤을 때 다시 등차 수열이 되는 애는 사실상 더하기 빼기밖에 없습니다. 요런 얘기인데, 그래서 이 문제의 취지가 뭐냐? A10이라 함은 A1, A2, A3 이렇게 해서 A10까지의 합, 요만큼을 제가 이렇게 합으로 여기 있는 눈금들을 다 더했다는 뜻으로 이렇게 하우스를 하나 칠게요. 그 합이 10이래요. 그럼 그 옆에 A11, A12, 점점점점에서 A20까지 이렇게 눈금이 있겠지? 같은 간격으로.
그럼 S20은 무슨 뜻이냐? 첫째 항부터 20번째 항까지 이걸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우스를 제가 요렇게 칠게요. 여기 있는 20개의 숫자, 여기 있는 그 눈금에 20개의 숫자를 다 더했더니 50이래요. 50이래. 근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등차 더하기 등차는 등차가 된다 그랬는데 이게 대표적인 등차 수열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를 여기까지 10개까지 더했어. 그러면 그 다음 10개를 더한 합도 여기 있는 합과 같이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거예요. 등차끼리 더해도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근데 이 합이 얼마냐? 10을 포함하여 나머지 10개를 더 더했더니 50이 됐대. 그럼 이 10개의 합이 얼마란 얘기니? 40이란 얘기죠. 40이란 얘기죠. 여기서 이 10개 묶음과 이 10개 묶음 간의 등차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공차가 얼마로? 내 말이 어려워? 공차가 얼마로? 30. 그러면 예상컨대 A21부터 따다다다다닥 해서 A30까지 이것도 10개 아니에요? 요거 10개 합하면 얼마일까요? 네, 7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결국 그게 S30인데 S30은 10 더하기 40 더하기 70 120이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순식간에 풀 수 있다. 좀 전처럼 연립방 정식을 풀지 않아도 된다. 이런 취지의 문제예요. 근데 워낙 재밌는 꼴이고 필수 예제에도 나오고 당신들 교과서에도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워낙 흔한 문제가 되시고 이게 또 등비수열에도 한 번 이렇게 나옵니다. 등비수열도 같은 뭉치끼리 더하면 등비가 돼요. 예, 그래서 실상은 시험 문제 잘 안 나옵니다. 예, 애지간히 쉽게 하지 않는 한. 워낙 유명한 녀석이다. 뭐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건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여기까지 지금 다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텐데 수직선 개념으로 문제를 풀어라 라는 취지입니다. 수직선 개념으로 풀어라. 수직선 위에 1과 10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A1, A2 다다다다다닥 해서 A15를 집어넣고 1, 10 포함하여 이 전체 눈금이 다 등차 수열이 되게 하고 싶다. 예. 라고 한다면 이 사실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이 공차를 D1이라고 해보자. D1. 예, 요걸 D1이라고 해보면 D1이 얼마냐? 1부터 10까지 간격은 9. 맞아요? 1부터 10까지 간격은 9. 예, 그럼 몇 칸이야? 이게 사이가 몇 칸이야? 이 사이에다 15개를 넣었으니 간격은 16칸이 나오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A1 앞에 한 칸, A2 앞에 두 칸, A3 앞에 세 칸, A15 앞에 15칸, 그러면 뒤로 한 칸 더 있으니까 16칸. 16분의 9라고. D1이. 같은 얘기인데 이번에는 1부터 10을 촘촘하게 집어넣어서 B1, B2 해가지고 여기다가 30개를 넣겠다네. 그러면 이 간격을 내가 D2라고 하면 D2는 얼마란 얘기요? 응? 그쵸? 31분의 9. 30개 집어넣었으니까 칸은 31칸. 네? 뭐가 이렇게 어렵지? 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질문이 뭘 뜻하냐? 보시면 B30부터 B16까지니까 14칸의 D2. 얘는 A1부터 A15니까 14칸의 D1. 결국 14 지우고 D1분의 D2 구해달라고. 이런 얘기라고요.
이것도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황당해라 하는데 별 얘기 아니라니까. 수직선으로 생각해보면 4와 20 사이에 간격이 16이죠. M개. 그리고 20과 52. 이번에는 32니까 얘 2배지. 예, 칸에다가 N개를 넣어서 요렇게 수를 나열해서 만드는데 얘네들이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한대. 등차 수열. 그러면 단박에 예상할 수 있는 게 여기에 A1, A2 해가지고 AM까지 이렇게 들어간 수와 여기 B1, B2 해가지고 BN까지 들어간 수 중 누가 더 많겠느냐? 당연히 N이 더 크지. N이 많겠지. 이게 더 넓은데. 예, 이거 싸그리 몽땅 같은 간격으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MN 사이에 관계식이 뭐냐? 관계식. 그러니까 숫자를 찾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는 M과 여기는 N 사이의 관계식이 어떻게 되냐? 이게 공차 얘기예요. 얘랑 얘랑 같은 게 공차밖에 더 있냐? 그러니까 동일한 공차 D는 얘 같은 경우 16이라는 간격을 M 플러스 1칸으로 만드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 32라는 간격을 N 플러스 1칸으로 만드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D가 나온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게 딱 2배가 되니까 넘기면 2M 더하기 2는 N 더하기 1인 관계로 N은 2M 더하기 1입니다. 뭐 이따위 이야기예요. 상식선에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등차 수열이 뒤로 가면 약간 잡스럽게 되어 있긴 한데 오늘의 배운 핵심을 기억하세요. 등차 수열은 수직선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N에 대한 1차식이고요. N 앞에 숫자가 공차입니다. 등차 중앙은 가장 중요한 얘기고요. 예, 등차 수열의 합을 중항을 몇 개 가지고 있냐로 표현하겠다는 뜻이고, 예, 그리고 등차 수열의 합은 N에 대한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습니다.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고 N제곱항이 공차의 절반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등차 수열에 대한 무기를 다 갖춘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집이나 문제집이나 개념서의 해설지의 풀이와 지금 제가 알려준 방식의 그 풀이가 해설지에 등장하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해설지를 쓴 분들이 저보다 수준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말로 전달한 것들 또는 수직선 그려갖고 한 것들이 해설지에 글로 써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고 연습이 필요하고 자기가 맞게 했는지 저한테 확인받는 게 필요합니다. 종종 확인시켜 주도록 하시고 항상 연습하세요. 이렇게 해놨는데 또 중간고사 시험지 이제 상담할 때 딱 펼쳐보면 2분의 n 2a 더하기 n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친구들 꼭 나와요. 내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욕 나온다니까. 수업의 무용론이에요. 자기 걸로 만드세요.